우리는 지난 시간에 양은 허이고 음은 실이라는 관점을 배웠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천간과 지지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간이 정신이라면 지지는 육체입니다. 천간을 이상, 생각이라고 하면 지지는 현실, 행동입니다. 천간을 대외성, 직장이라고 하면 지지는 대내성,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용어들이 몇 가지 등장할 텐데요.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통근과 투출이라는 용어입니다. 통근은 통하다라는 뜻과 뿌리라는 뜻이 만난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천간에 임수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천간은 오행 논리였죠. 지지의 영역에 같은 오행을 가진 간이 있다면,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계수 또는 임수가 되는데 그 대상에 통근했다고 표현합니다. 바꿔 말하면 허의 영역인 천간에 떠있는 임수가 실의 영역인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런 명식이 있다면 이 월간에 있는 임수는 일지 신금에도 통근하고 월지 진토에도 통근하고 연지 축토에도 통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간에 있는 간이 지지에 통근을 하게 되면 비유하자면 정신과 육체, 생각과 행동이 통일된 것이어서 천간이 지지와 함께 끈질기고 강력해집니다. 마치 뿌리가 튼튼한 나무처럼요. 그럼 통근을 하면 무조건 좋은 거네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가령 경허일주가 있고 병화로부터 강하게 극을 받고 있는데 이 병화가 지지에 통근까지 했다면 경금 입장에선 스트레스가 심할 것입니다. 이번엔 투출이라는 용어를 보겠습니다. 뛰다, 뛰어오르다 라는 뜻을 가진 투와 나가다 라는 뜻을 가진 출이라는 한자가 만난 단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지장간에 있는 간하고 완전히 똑같은 글자가 천간에도 있으면 투출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투출이라는 뜻 그대로 지지 속에 있던 간이 마치 천간으로 뛰어나간 것 같죠. 투출과 비슷한 용어로 투간이라는 용어도 있는데, 사실상 이 두 용어는 같은 용어라고 생각하셔도 해석에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추후 계고작용까지 진도가 나간 다음에 투간에 대해서 디테일한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지장간에 있는 글자와 동일한 글자가 천간에도 있을 경우 투출 또는 투간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통근과 투출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근은 천간이 주어입니다. 지장간에 같은 오행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투출은 지장간이 주어입니다. 천간에 동일한 글자가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번에도 지지의 영역이 천간의 영역보다 더 복잡하고 까다롭죠. 지난 시간에 천간은 오행의 레벨, 지지는 간지의 레벨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상기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가지 용어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간여지동과 계두절각입니다. 간여지동은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천간이 더불어 지지와 동일하다 입니다. 예를 들어 갑인이나 개해처럼 간지기둥을 보면 천간과 동일한 오행이 지지의 지장간에 있습니다. 이것이 간여지동입니다. 계두절각은 간여지동과 반대가 되는 개념입니다. 간여지동을 보고 천간과 지지가 똑같잖아 라고 한다면, 계두절각은 천간과 지지가 완전 반대잖아 라는 느낌이죠.
개두는 고칠게, 머리두, 머리가 고쳐진다 라는 뜻이고, 절각은 끊을 절, 다리각, 다리가 끊어진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을류라는 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천간을 머리로 비유하고 지지를 다리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천간은 목인데 지지에서는 금기운이 강하네요. 금극목으로 상극이 됩니다. 이것이 개두입니다. 목기운이 금기운에 의해 극을 당하며 고쳐지는 것인데요. 비유하자면 남편은 낚시를 가고 싶지만 아내의 현실적인 잔소리에 의해 생각이 고쳐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절각은 반대겠죠. 신묘라는 간지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머리가 금이고 다리가 목입니다. 금극목의 방향이 달라졌죠? 이것이 절각입니다. 다리가 끊어졌다. 비유하자면 다이어트를 해야 하지만 실제 걸음은 맛집으로 향하고 있는 다리를 머리의 강한 의지로 억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전 비유를 들 때 제가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비유를 하나씩 들었어요. 개두는 부정적으로, 절각은 긍정적으로 들었는데 반대로 개두가 긍정적이 될 수 있고 절각이 부정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점은 간여지동과 달리 개두절각은 천간과 지지가 서로 반대 성질이라는 것이 강조되는 데 있습니다. 이 명식을 볼까요? 간여지동이 눈에 확 들어오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천간의 영역과 지지의 영역이 강하게 통일되면 생각과 행동이 일치하는 성향 또한 강해져서 표리부동한 것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당차고 순수한 멋있는 면이 있는데 인간관계나 사회생활에 있어 주의는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과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스타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경쟁사회에서 성취를 이루는 데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간여지동은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데는 약점이 된다는 평을 많이 듣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 생활은 서로에게 끊임없는 타협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자신을 깎아내어 상대방에게 맞추기에는 간여지동의 자기 본위성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성숙의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지혜를 발휘하여 좋은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두절각의 형태가 유난히 눈에 띄는 사주는 어떨까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죠. 생각에 비해 몸이나 상황이 따라주질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 불행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정신적 고뇌와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높게 되는 구조이고 남모르는 사연이 생기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인의 불행이라는 것은 비범한 성공이나 결과물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다만 세상의 논리, 사회의 논리에 찌들고 절여주기 쉬우니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마음이 피폐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분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나왔습니다. 통근, 투출, 투간, 간여지동, 개두절각. 이 용어와 개념들은 앞으로도 자주 등장하며 더욱 깊게 다룰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